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의 조건 이 물음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틀에서 왜 제목이 인간의 조건이냐 하는 겁니다. 그 조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성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렌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 휴먼 컨디션이라는 이 제목이 독일어 책에 따르면 이 책은 제목이 좀 달라요. 이 비타 악티바 활동적 삶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통 삶을 비타 컨템플라티바 컨템플레이션 관조적인 삶과 비타 악티바 행위적인 삶, 활동적인 삶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렌트는 물론 이 책을 아렌트가 독일어로 직접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타이틀을 비타 악티바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조건 중에 인간의 행위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무제약적인 존재가 아니고 제약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 인간의 제약성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고 만약에 인간이 이런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아렌트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아렌트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었고 유대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국이라고 생각한 독일을 도망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에는 이제 정주를 하는 이주 지식인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아렌트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행동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게 지금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약성의 문제,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우리 번역서를 선생님들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요. 서론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텍스트 49쪽을 보시면 1957년이 등장을 해요. 1957년에. 이 195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명사전에서 제일 먼저 보는 유리 가가린. 대기권을 인간이 벗어나는 그런 시대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조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서 한 번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조건이어서 인간의 조건이. 그런데 어떤 경이적인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인간의 조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엄청나게 변화한 거죠. 그런데 이 대기권을 벗어나게 만든 이 기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이런 모든 기술들이 과연 우리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유대인을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이제 개념을 쓰는데 최종 해결을 했을 때 그 암호명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를 학살했어요? 인간의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대량 생산, 기계화, 자동화 이런 거를 만들어줬는데 그 결과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아렌트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조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비관론과 낙관론. 아렌트는 어떤 관점일까요? 그 서론들을 선생님도 한번 좀 보셨어요? 아마 우리 번역본에 50쪽에 보면 그 첫 번째 단락에 이런 인용문이 나옵니다. 인류는 지구에 영원히 속박된 채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과학이 가져온 승리예요. 사이언티픽한 디벨로프먼트, 우리가 흔히 진보라고 했을 때 진보가 가져다 준 승리는 뭐냐면 우리를 시간 공간적인 제약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준다라는 이런 측면인데, 부메랑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진보에는 어떤 부메랑 효과가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에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이 기계화나 자동화가 우리한테 어떤 부메랑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대 사회, 아렌트에게 있어서 이런 과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근대 사회에 대한 평가예요. 근대 사회. 근대 사회는 아렌트는 54쪽에 보시면 근대를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학문적으로 볼 때 근대는 17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20세기 초에 끝이 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근대 세계와 현대 세계, 모던 타임과 컨템포러리한 타임을 구분해 놨을 때 현대 세계는 언제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자폭탄이 처음 폭발했을 때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이 인간의 조건이 다루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우리가 활동적일 때 우리가 뭘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서론을 읽으실 때 제일 이제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 근데 보통 철학자들은 인간의 조건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보통 근대 이래로 철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칼 막스 같은 사람한테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루드비히 포에르바흐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용한 개념 중에 인간은 유적 존재다, 뭐 가퉁스베이젠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렌트는 인간의 본질을 데피니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인간의 본질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렌트 관심은 변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인간 조건에 대한 개념, 이것을 가장 잘
언급한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인간의 활동적인 삶의 세 가지 구분, 너무나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아렌트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노동과 그리고 작업과 행위로 우리가 구분하는 이런 구분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건부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조건부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활동적 삶을 살지 않으면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세계와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크게 사실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은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인 필연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기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성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의 고유한 세계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 실존의 조건, 그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다원성, 복수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이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타자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아렌트에게서 활동적인 삶, 우리가 얘기하는 활동적인 삶은 나중에 아렌트의 저서 중에 정신의 삶이라는 저서가 있거든요. 정신의 삶, 거의 아렌트의 이제 말년에 저서가 되는데 정신 능력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렌트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산발이에요. 산발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겔의 변증법에 보면 정반합 같은 그런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아렌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적인 삶에서 노동, 그 다음에 작업, 그리고 행위, 이런 것을 얘기했듯이 정신의 삶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thinking, 사유, 그리고 willing, 의지, judging, 판단,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조건, 다시 말해서 활동적 삶에서 얘기하는 활동은 그러면 단순하게 외부적인 대상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계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두 가지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브젝트, 대상이라고 하는 세계와도 관계하지만 나의 내면의 투인원 시오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과 대화하는 정신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도. 이 세계성이. 인간은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봤던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 세계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또 객관적인 세계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자연을, 네이처를 외부적인 자연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내처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상적인 세계와 주체적인 세계. 이 세계를 사실은 활동적인 삶에서는 다 포함한다고 보셔야 돼요.